소의 두 번째 입니다. 보죠. The bond of common humanity now draws me irresistibly to gloom, a fraternal melancholy. For both I and Bartleby were son of Adam. I remember the bright silks and sparkling faces I had seen that day in gala trim, swan-like sailing down the Mississippi of Broadway, and I contrast them with the pallid copyist, and thought to myself, happiness of course the light. So we deem the world is gay, but misery hides aloof. So we deem the misery there is none. 여기서 보면 브로드웨이에서는 화사한 실크 옷을 입고 또 활기찬 얼굴들을 하면서 여럿이 몰려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브로드웨이의 화사함과는 달리 바틀비는 일요일 날 좁은 그 사무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쑥한 그의 얼굴과 화려한 브로드웨이의 여러 신사숙녀들을 대조하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빛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항상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밝은 모습만 보이고 항상 서로 어울려서 다니기 때문에 불행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 바틀비라는 그 소외된 인물은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쉽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여기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앞에서 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 보편성에는 어떤 유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형제로서의 우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소외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화자가 바틀비와 동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를 보죠. If he would but has named a single relative or friend, I would instantly have written or urged their taking the poor fellow away to some convenient retreat. But he seems alone, absolutely alone in the universe, a bit of wreck in mid-Atlantic.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을 한 사람만이라도 됐으면 편지를 써서 이 가엾은 친구를 적절한 요양소에 데려가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바틀비는 혼자이고 우주에서 철저하게 자기 혼자인 듯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서양 한복판에 난파한 그 배의 조각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틀비의 어떤 절대적 소외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친척 한 명도 없고 친구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바틀비와 어떤 관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바틀비는 절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소외되어 있음을 표현한 은유로서 여기서 그 대서양 한복판의 난파선의 조각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서양은 망망대해로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배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목적을 갖고 항해를 했는데, 그것이 난파를 당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작은 조각처럼 바틀비가 소외되어 있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거 보죠. It was circumstances of being alone in solitary office upstairs, a building entirely unhallowed by humanizing domestic associations. An uncarpeted office, doubtless, of a dusty, haggard sort of appearance. This it must have been, which greatly helped to enhance the irritable desperation of helpless court. 여기서는 그 월가의 사무실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인간적인 관계, 예를 들면 연민을 갖고 서로 그 관계를 갖는다든가, 서로에게 동정을 한다든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진 공간이 바로 그 사무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함 같은 것이 또는 그런 축복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공간, 2층에 어떤 후미진 사무실에서 바틀비가 홀로 있는 것이죠. 이곳은 카페트도 깔려 있지 않고 먼지투성인 그런 곳인데, 바틀비의 이런 소외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 아주 유명했던 살인사건이었던 콜트의 살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콜트가 아담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을 여기서 떠올리게 되죠.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콜트 사무실에 가서 밀린 그 출판 그 비를 받으려고 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담이 콜트의 목을 조르게 되자 콜트가 주변에 있는 그 망치 비슷한 걸로 이제 머리를 때려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그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콜트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부두 근처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대 아주 유명했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이런 인간의 소외 때문에,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 바틀비 혼자 존재하고 있음을, 혼자 머무르고 있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번째 겁니다. Dead letters. Does it not sound like dead men, conceived of man by nature and misfortune, prone to palliate helplessness? Can any business seems more fitted to heighten it than that of continuously handling these dead letters or assorting them for the flames? 그 사서 전달이 불가능한, 배달이 불가능한 편지는 마치 그 죽은 자, 사자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달되지 않는 그 편지를 매일 태우다 보면 아마 절망감에 빠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바틀비가 이렇게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직 그 직업, 즉 배달 불능 우편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편지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하나의 그 상징이 되는데, 한 사람이 글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런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외된 어떤 단절된 인간관계를 여기서는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했던 바틀비는 직업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화자는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음식조차도 바틀비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추정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그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I'm a man who from his youth upward has been filled with profound conviction that easiest way of life is the best. 화자가 자기를 초부에 소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원하는 것은 평탄한 삶,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원하고, 또 그런 삶이 가장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나쁠 거야 없죠. 그런데 그런 삶이 반드시 best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에 대한 윤리관,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기 가치관을 최선의 것인 양 포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를 보죠. Nippers were whiskered, shallow, upon the whole, rather pietical-looking young man of about 25. I always deemed him the victim of two evil powers, ambition and indigestion. 처음엔 리퍼스의 그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르깨한 안색에 구렛나루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소 그 해석처럼 보이는 25살 정도의 청년인데요. 그가 두 사악한 세계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심과 소화불량이라는 그런 그 사악한 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태도와 리퍼스가 가지고 있는 생에 대한 태도가 대조가 됩니다. 리퍼스는 안정된 것을 원치 않고 항상 지금 상태보다는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야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현재 그 상태가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항상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리퍼스의 어떤 이런 그 두 상태를 화자는 evil powers라고 즉 사악한 힘이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즉 자기와 도덕관이 다르고 윤리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걸 보죠. It is not seldom the case that when a man is browbeaten in some unprecedented and violently unreasonable way, he begins to stagger in his own plaintive faith. He begins, as it were, vaguely to surmise that wonderful as it may be, all the justice and all the reason is on other side. Accordingly, if any disinterested persons are present, he turns to them for some reinforcement for his own faltering mind. 여기서 앞에 변호사가 생각하는 도덕, 즉 안정되고 편안한 어떤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도덕관이 어디에 기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기의 어떤 도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군중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틀비아는 전혀 다른 어떤 도덕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화자는 자기가 생각한 것에 의심이 갈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확신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자의 윤리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군중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윤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죠. Poor fellow, thought I, he means no mischief. It is plain he intended no insolence. His aspect sufficiently evinced that his eccentricity are involuntary. If I turned him away, the chance he will fall in with some less indulgent employer, and then he'll be rudely treated and perhaps driven forth miserably to starve. Yes, here I can cheaply purchase a delicious self-approval. To befriend Bartley, to humor him in his strange willfulness, will cost me little or nothing, while I lay up in my soul what will eventually prove a sweet morsel for my consciousness. 여기서는 한번 했던 건데요. 어떤 자선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자선의 윤리 말고도 자기 합리화하는 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선의 논리로 본다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그래서 자선을 베풀면서 자신은 좋은 양심을 갖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우월감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또한 여기서는 자기 합리화의 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데에는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그 자신만의 논리로서 그 합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Up to certain point, the thought or sight of misery enlisted our best affections. But in certain special cases, beyond that point, it does not. They err who would assert that invariably this is owing to the inherent selfishness of the human heart. It rather proceeds from certain hopelessness of remedying excessive and organic ill. To a sensitive being, pity is not seldom pain. And when at last it is perceived that such pity cannot lead to effectual succor, common sense bids the soul be rid of it. 여기서도 그 자선이라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는 그것은 동시에 그 어떤 끔찍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나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동정심이 효과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영혼에게 동정심을 떨쳐내라라고 그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동정심으로 자선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선을 일종의 주고받는 교환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선조차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한에서, 즉 자신의 어떤 자선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한에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대가, 여기서 대가는 고마워하는 것 또는 자기가 동정을 베풀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을 일종의 그 자본주의의 그 상품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Aside from higher consideration, charity often operate a vastly wise and prudent principle, a great safeguard to its possessor. 좀 더 고귀한 생각을 접어두더라도 자비는 종종 대단히 현명하고 사려 깊은 행동 구본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보호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게도 세이프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보호장치일까요? 우선은 자선을 베품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떤
그 자선을 행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다는 그런 용언에 그 호소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안정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선행을 자선을 일종의 그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보호장치로서 그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What shall I do? I now said to myself, button up my coat to the last button. What shall I do? What ought I to do? What does conscience say I should do with this man, or rather ghost? Rid myself of him. I must go his shall. 여기서 보면 바틀비가 화자가 제공한 모든 동정심, 모든 자선행위를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 의문문으로 글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조동사를 써서 share이라든가 ought to, should, must 이런 말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음을 결정해야 될지를 그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이 문장 자체에서.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 또는 흑백 또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논리에서 바틀비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기존의 어떤 자기의 가치관으로서는 또는 도덕이나 윤리관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으로 바틀비, humanity.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바틀비가 죽고 나서 화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컨대 바틀비의 그 불행이 단순히 그의 불행이 아니라 인류라면 누구든지 처할 수 있는 그런 불행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최소한 그렇게 그 화자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서는 그 이해할 만한 그런 반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바틀비의 어떤 특이함, 기괴함 또는 이해 불가능한 이런 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독특한 것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